굉장히 무례하고 불쾌한 부탁을 받아본 적 있나요? 날 존중하지 않고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기분이 나쁜데 이걸 또 나한테만 할 때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여기서 더 싫은 건 그런 행동에 한마디도 못하는 나예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웃어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서 왜 그때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한 적 있으세요? 저는 많아요. 사실 무례한 사람들은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죠. 부탁뿐만 아니라 나에게 계속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데요. 맞서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골라서 더 함부로 대해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못하는 분들은 특히 더 많이 당합니다. 오늘은 꼭 해야 하는 싫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무엇부터 해볼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또 끝까지 보시면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관계의 공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가실 수 있어요. 소장님, 어떤 분들은 워낙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이라 괜히 참다 보니 무시당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본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상대의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 봐가면서 무시하고 막대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하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상대방이 싫은 소리를 하든 안 하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옳은 거면 하고 아니면 안 하죠. 꼭 싫은 소리를 해야만 문제 행동을 멈추는 그 사람에게 일단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요. 하지만 유독 꼭 필요한 나에 대한 표현, 그 소위 아쉬운 소리, 싫은 소리라고 하죠. 이런 게 너무 심하게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불편하지만 해야 하는 말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더불어서 바보같이 할 말을 잘 못한다고 느껴지는 내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아져요. 그럼 그분들은 왜 그렇게까지 싫은 소리를 못하게 되는지 이유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심리적, 관계적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성격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그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관계에 대한 태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요, 감정과 관계 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건데요. 이런 분들은 그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지나치게 신경을 써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지, 괜히 말해서 분위기 깨면 안 되지 라는 생각으로 나의 불편함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 지켜줘요. 그러면서 관계가 유지되는 걸 우선하는 거죠. 실제로 상대방은 본인의 표현에 어떻게 느끼고 반응할지 절대 모르지만 관계와 감정을 필요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면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자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특징은 표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어요. 거절이나 반대 의견을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불안하고, 꼭 거절이나 반대가 아니어도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적절한 자기 표현을 한 것인데도 하고 나면 너무 나댄 것 같아, 헛소리 한 것 같아, 입 다물면 중간이라도 가지 하는 생각으로 내가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표현은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아야 하니까 이 표현이라는 것의 기본 재료가 되는 욕구나 감정 인식의 기능도 낮아지죠. 이런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나보다 타인을 우선하게 되는 관계 방식으로 드러나요. 세 번째 심리적 특징은 불안과 두려움이 늘 함께해요. 상대의 반응, 예를 들면 분노, 실망, 비난 이런 것들이 너무 무섭고 극도로 피하고 싶기 때문에 마음이 대체로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 불편해요. 싫은 소리 했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기본처럼 깔려 있고요. 그 상대방의 반응에 굉장히 겁내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불안과 두려움은 실제 상황과 관련이 없이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만큼까지 불안하고 두려울 게 없어도 이 언행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마지막으로 과도한 책임감과 도덕성도 작용을 하는데, 착해야 한다, 남에게 상처 주면 안 된다 같은 신념이 너무 강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걸 죄책감으로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도 항상 내가 좀 더 참자, 내가 잘하면 돼 하는 식으로 오히려 책임을 스스로 떠안는 패턴이 반복이 돼요. 이런 특징이 내면에 너무 그리고 심하게 자리하고 있으면 나의 생각에 갇혀서 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거절당하거나 상대방이 불편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걸로 많이 마음 상해하고 그 사람 나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로 그냥 물어본 거고 제안이고
부탁일 수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그 행동을 정리해보면 그 안에는 늘 나를 억누르는 패턴이 숨어 있어요. 이런 패턴이 일상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크게 3가지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불편해도 웃으면서 넘어가고 괜찮다고 말해요. 모든 게 다 괜찮다 하는 분들 보면 사실은 안 괜찮고 힘들 때도 이 말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내가 느끼는 그 불편함이나 난처함, 곤란함을 알아차리고 처리하는 대신에 익숙하게 나를 희생하고 없애는 방법을 사용하죠. 잠시 분위기는 부드러워질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자기 마음속 그 불쾌감과 억울함은 홀로 감당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필요한 거절을 하지 못해서 과중한 부담을 떠안아요. 거절은 자신감과 자기 존중을 바탕으로 용기를 내는 행동인데요. 거절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이런 다양한 불편감이 있으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부탁받은 일들을 떠안아 버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나 둘 맡은 일이 쌓이고 너무 과중하고 마음은 점점 지치고 피로가 계속 올라가요. 마지막 3번째로 후회와 자책을 하는 건데요. 이건 어떤 과정이냐면요. 괜찮다고 하고 부담을 떠안으면서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도 이런저런 이유로 참고 하는데 이게 결국 삐져나오죠. 말투나 표정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화낼 일이 아닌데 팍 하고 터져버리기도 해요. 한번 터지면 진정이 잘 안 되고 나중에 또 괴로워하고 자책해요. 결국에 이런 패턴은 무기력, 회피, 은근한 불만 표출 같은 그런 소극적 저항으로 계속 인생에서 드러나게 되고요. 처음엔 착하고 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말이 달라지는 사람, 은근히 고집 있는 사람 이란 식으로 오해를 받기도 해요. 결국에 나의 마음과 관계가 닫히는 식이 되는 거죠. 소장님, 그럼 싫은 소리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 확실한 대처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확실한 대처법이란 것의 핵심은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확실하게 어떤 대응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싫은 소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은 뭐라도 하고 싶고 불쾌한데 속수무책으로 흐지부지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도 있죠. 상대방이 너무 행동이 잘못됐지만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내가 그냥 넘어가야겠다 라고 속으로 다짐하고 넘어가면 덜 아쉬운 거예요.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은 정말 대응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꼭 그 앞에서 어떤 대응을 해서 그 언행을 멈추게 하거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할 필요는 없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그건 그 사람 거지 꼭 내 입 아프게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얹을 필요는 없죠. 내 입장에서 아주 주체적으로 그렇게 미성숙하게 살도록 내버려두는 선택을 한다면 확실한 대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응은 살면서 몇 번 마주치지 않거나 무시해도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우리는 이렇지 않은 상황에 훨씬 더 많이 놓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확실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방법을 제가 4단계로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얼굴 표정으로 대응하는 건데요.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 말고 내 감정을 최대한 표정으로 드러내세요. 표정 관리라는 걸 하지 않는 거죠. 1단계이긴 하지만 이것도 안 해본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헛소리를 해대면 가만히 응시를 한다든가 썩은 표정을 짓는 거죠. 그 뒤에 상대방이 자기 멋대로 어떤 행동을 하든 우선은 이 단계부터 표현을 연습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답답한 대응인데요. 이건 상대방을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대답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이야기인데 누군가가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나를 존중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나 돈 좀 빌려줘. 금방 갚을게. 금방 줄 거야. 얼마 되지도 않아. 또는 그거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 괜찮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아. 라는 식으로 내 의사와 다르게 결정해놓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식으로 무례하게 나한테 돈 맡긴 것도 아닌데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또는 내 의사와 다르게 결정해놓고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경우일 때를 가정해봤어요. 이때는 느린 대답 또는 대답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답답하게 굴면서 버티기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생각을 더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하는 식으로 흐지부지 말끝을 흐려도 돼요.
꼭 야무지게 똑부러지게 나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건 예시를 들어드린 건데 이것의 포인트는 상대방에게 나 지금 이거 싫고 불편해,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 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게끔 얼버무리는 거예요. 사실 싫은 소리가 너무 힘든 분께는 이 정도도 어마어마하게 잘하신 거예요. 목적은 상대방의 의도에 끌려가지 않는 거고 나의 마음을 최대한 드러내는 데 있어요. 싫으니까, 안 내키니까 꾸물거리는 식으로 대응을 해보는 거죠. 세 번째는 되묻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쁠 땐 상대방의 말을 다시 되물어보세요. 돈을 빌려달라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또는 나보고 뭘 하라고? 아, 너가 그러겠다고? 하는 식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나 언행을 되돌려주세요. 정말 뻔뻔한 사람은 이 되묻기에 다시 한번 당당하게 그렇다고 대답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런 반응보다는 약간 당황하면서 부연 설명을 한다든지 설득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상황 보고 생각하세요. 내가 수용할지 거절할지. 싫은 소리를 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은근한 압박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순간이 휘릭 지나가게 하는데 이때 제동을 걸 필요가 있어요. 그것의 한 방법이 되묻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요. 싫은 소리나 자기 표현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스스로 너무 당황하고 긴장하고 불안이 확 올라가면서 그 이후에 상대방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잘 들리지도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가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에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불편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 내가 말해놓고 내가 대답해버리는 식으로 그 불편한 상황을 빨리 끝내려고 하거든요. 조금만 견디시고요. 그 상황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세요. 되묻고 상대방을 응시하는 그 표정이 이미 굉장히 싫은 티를 낸 상태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관찰을 해보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 단계인데 제일 어려운 단계예요. 결국엔 NO라는 분명한 표현이 필요해요. 다양한 문장들을 활용해 볼 수 있겠지만 짧고 단호하게 아니 어려울 것 같아. 아, 제가 일이 있어서 어렵겠어요. 지금은 안 되고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라는 표현을 해볼 수도 있고요.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좀 더 용기 내보시는 게 가능하다면 여러 번 반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탁들이 좀 불편해요. 어떤 의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빠 라고 단도리를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이 상황까지 안 가면 정말 좋겠죠. 상황상, 나의 환경상 어쩔 수 없다면 마지막 단계까지 고려할 필요도 있어요. 이런 방법 말고도 다양한 대응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인 기술이나 표현법을 배우기 전에 무엇보다 나의 성향 그리고 나의 마음 구조를 이해하는 일이 먼저예요. 사실 우리는 싫은 소리를 못하면 손해다, 조금 더 단호해져야 한다 라는 말을 자주 듣죠. 그래서 싫은 소리를 못하는 나를 답답하게 느끼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차갑고 단호한 사람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 나라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게 중요해요. 믿을 만한 주변 사람과 나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고요. 일기 쓰면서 나의 감정과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보다 더 실용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TCI 기질 및 성격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 검사는 타고난 기질 또는 예전에 형성되어서 바꾸기 어려운 기질과 후천적으로 학습하고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성격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검사거든요. 전문 교육을 받은 상담사나 심리 전문가만 실시할 수 있어요. 이 검사는 굉장히 실용적인 검사인데요. 이 TCI 검사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갈등을 어떻게 피하는지를 보고요. 또는 어떤 순간에 불안이나 책임감이 과도하게 작동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힌트들이 많이 있어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 성격을 건강하게 보완해 나가면서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관계를 망치지 않고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보는 거죠. 이 검사는 근처 심리상담센터나 정신의학과에서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요. 꼭 공인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지 실시 전에 확인도 필요해요. 짠토커도 TCI 검사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서 신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지 않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건
내 몫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반응을 하든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제 핵심은 언제나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나의 마음을 위해, 그리고 나라는 인간의 이 존엄을 위해서 윤리적으로 어디까지 나를 보호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너무 아쉬운 소리, 싫은 소리가 어려우시면 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훨씬 편안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싫은 소리를 못하는 것 이외에도 우습게 보이거나 만만하게 보일 수 있는 말 습관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위에 영상에 준비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계와 감정의 자유를 응원하는 심리상담사 짠토커입니다.